4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오늘 수사단에 첫 출근을 하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수사 착수 일성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여환섭 단장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동부지검에 출근했습니다.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 단장은 건조한 표정으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의 춘천지검 근무연 등 수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수강간이나 성접대 뇌물 등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고르고 골라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했을 여환섭 검사장은 자타 공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힙니다. 이력을 잠깐 들춰보면 연수원 24기인 여환섭 단장은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이던 2007년 2월 당시 대검 중수부 파견을 시작으로 특수수사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후 서울 동부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 6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 2과장과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내리 역임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입인 대검 대변인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검찰에 꽂힌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여환섭 단장이 끈도 줄도 다 떨어진 검찰의 골칫덩이가 돼버린 김학의 전 차관을 위하여 봐주기, 부실 수사를 할 리 만무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임은정 부장은 여환섭 단장 임명 당일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여환섭 특별수사단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이 보입니다만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도 평소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유명, 통솔력과 추진력 등 리더십 우수, 운운의 기사가 많았었지요 라는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묶어 여환섭 단장과 여단장을 임명한 문무일 총장까지 한데 완전 비꼬는 글입니다. 임 부장은 그러면서 여단장의 과거 이력들을 언급하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합니다고 적었습니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라는 게 임 부장의 말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글을 보면 기술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특수수사통 여환섭 검사장을 특수단 단장으로 앉힌 것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지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여환섭 단장의 출근 일성, 두 번의 김학의 수사, 그때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졌을까요? 이제 김학의의 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뭐 한 거냐는 비판이, 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임은정 부장 말대로 면죄부 수사라는 거센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안타깝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했습니다.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택배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오늘 청와대 앞에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하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시위를 겸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택배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도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 체불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마땅히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5%에 달하는 숫자를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고용보험법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호라는 것은 난망하기 현행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 조항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정도로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 2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발의 2년이 넘도록 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렵길래 얼마나 힘들길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무궁화호 기차 화장실에 유기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여대생이 그제 경찰에 자수하는 등 영아 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비밀 출산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 열차 화장실 변기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충북 충주의 한 지구대엔 21살 여대생이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며 자수했습니다.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는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여대생은 경찰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통상 살인죄가 아닌 영아 유기죄가 적용되는데 영아 유기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그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았던 영아 유기 사망에 대해 일반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은 죽으라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으니 엄벌에 처해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게 법무부 생각인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싶어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해 2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임신,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영아와 그리고 친생부모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안은 크게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가 이상 없이 자랄 수 있는 양육권 두 갈래입니다. 법안은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비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기관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 출산을 원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재반 의무와 권리 등을 고지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안은 긴급 영아보호소를 설치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기는 산모가 직접 키우거나 위탁 또는 입양을 보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양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반드시 산모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안은 친생모의 실제 인적사항 등이 담긴 출생증서를 작성해 따로 보관하도록 하되 출생신고 자체는 가명이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설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선 비밀 출산, 익명 출산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신환 의원의 설명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불가피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임신 사실을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난 10년간 버려진 아기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출산권과 양육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비밀출산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변변한 논의도 없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묶여만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입니다. 전국 대학가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8, 90년대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전대협 명의의 황당한 대자보가 나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슨 법률을 적용해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별별 법률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정문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대자보가 붙은 걸 이 학교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앞에 대자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뒤에 대자보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대자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각 지역 대학교 23곳에 고등학교 1곳을 포함해 모두 29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자보는 가로 59cm, 세로 83.5cm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은 서신 같은 경우엔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간택한 태양과 같은 지도자로서 그의 명도는 완전 무결하시고 한 점 흠이 없기에 대가리가 깨져도 그 어떤 비판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3대 전술 강령을 보면 우리의 혁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 일배충으로 매도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대협 명의 대자보도 국가원수 모독죄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가장 극악하고 악독한 범죄이며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죄는 무간지옥도 감당치 못할 폐륜이다. 감히 국가원수를 모독한 적폐수구정당 무리를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박멸하자. 보면 볼수록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자보 하단엔 주체 108년 4월 1일이라며 전대협이 혁명에 동참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에 전대협을 검색하세요 라고 돼 있어서 하라는 대로 페이스북에서 전대협을 검색해봤습니다. 1만 장의 대자보가 모두 소진되었다. 혁명 동지들의 노고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그 아래엔 조선일보의 서울, 법원, 국회 대자보가 보도되었다. 우리 전대협 혁명 동지가 나서서 인터뷰도 실렸다며 조선일보 단독 기사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최초의 전국 단위 학생운동 조직 전대협과는 아무 상관없는 극우 단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북한에 대한 이적 행위나 고무, 찬양 등으로 보기엔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조잡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진 회의적입니다. 전대협이나 지금은 정치권에 중추가 되어 있는 전대협 수뇌부였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말입니다. 전대협이라는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전대협이 1992년 해체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대학가 김정은 서신과 전대협 대자보 사건은 어떤 황당한 단체에서 벌인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김정은 서신과 전대협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 문재인 정부나 전대협 출신 인사들에 대한 지능적 NT인지 장난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4월 6일 오는 토요일 서울 해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궁금하면 가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별별 법률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제처가 오는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운영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